내발기기를 통해서 과긴장이 해소되고 우리 코어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면 이것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대부분 배심은 하나도 없는데 목, 어깨, 허리 쪽 겉 근육만 무의식적으로 힘을 잔뜩 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호흡의 문제로 고생하시거나 근력의 부족으로 자세가 계속 무너지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바로 내발기기입니다. 흔들흔들 살랑살랑 코어를 깨웠으면 까치발, 내발기기, 폴짝폴짝 뛰기 등으로 불끈불끈 기운을 올려보십시다. 내발기기는 양손과 양무릎을 땅에 대고 손과 발로 몸을 지탱하는 자세로 아기처럼 엉검엉검 손과 발을 번갈아 움직여 앞 또는 뒤로 기는 움직임이죠. 재활운동으로 활용되며 자세 유지 능력과 운동기능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자세 제어 능력 향상과 어깨뼈, 고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로 기르면 먼저 척추에 대항해서 척추를 똑바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이것은 이 신체 무게 중심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죠. 자세를 유지하려면 머리와 몸통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 팔과 어깨를 이용해서 몸을 밀어 올리는 상체를 지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관절 주변의 근육이 안정적으로 고관절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브릿지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브릿지가 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엎드리든 바로 누워서든 상체를 들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움직임을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몸에 힘이 있어야 네 발로 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브릿지 움직임이 곧 코어를 사용하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어 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뭐 어딘지 정확히 안 들어오지만 이 네 발 기기와 같은 움직임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들이 곧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것을 근막체계에서는 신부전방선이라고 하고요. 우리 경락체계에서는 경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발로 기는 운동은 뇌, 간이나 척수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보행신경기구와 대뇌피질의 발달이 상호작용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이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뿔뿔뿔뿔 기어 다녀야 뇌도 척수신경도 발달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들이 발달해서 기는 것도 있지만 기어서 얘들이 발달한다, 뇌가 발달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네 발로 기는 운동은 단순히 몸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자세와 운동 조절을 강화시키고 뇌를 재학습시키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자세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뻑하면 넘어지고 뭐 깨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상생활 동작이나 운동할 때도 쉽게 다치게 되잖아요. 이 네발기기 운동이 이런 자세 조절에 관여하는 코어 근육들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어도 네발기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발기기의 효과는 아주 많은데요. 두 발로 걸어가는 것보다 네 발로 지지하는 게 우선 지지면 자체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지지하는 지지력이 늘고 안정성이 높아지고 전신 골격의 체중 부하를 가하게 되어서 전신 정상의 적용 범위가 대단히 넓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어 안정화 운동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코어는 신부전방선과 경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복압, 단전, 마음, 환경까지를 확장된 의미의 코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코어를 튼튼하게 하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다는 거죠. 경별은 손발끝에서 시작해서 뼈를 타고 우리 몸 위쪽으로 해서 뇌, 두뇌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행성 라인을 경별이라고 합니다. 경맥은 체표 쪽으로 분포하고요. 경별은 체내 속에서 뇌로 가는 구심성 작용을 하는 게 경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맥보다는 경별 체계가 코어가 되는 거죠. 네발 기기는 이러한 코어를 활성화하고 또 심부 근육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원시적이고 또한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어를 강화하면 균형 감각이 높아지고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자세를 교정하고 연세 드신 분들의 낙상 위험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호흡과 소화 기능도 좋아지게 됩니다. 왜 내발기기가 호흡과 소화 기능이 개선되느냐 하면 이 내발기는 자세가 숨쉬기 가장 편한 자세이고 또한 늑골, 갈비뼈가 들려있는 사람들의 갈비뼈를 낮추는 운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내발기기의 핵심적인 효과이기도 하죠. 중력을 이용한 횡격막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내발기기 자세에서는 몸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중력 방향의 수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척추가 이 중력 방향의 수직으로 되면서 횡격막이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죠.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땐 밑으로 중력이 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격막이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해지는데 중력의 수직 방향이 되면서 중력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되고 호흡이 깊어지니까 내장기들을 마사지해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들숨, 날숨이 좋아지고 횡격막과 복부 근육이 잘 사용됨으로 해서 갈비뼈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흉곽이 들려있는 사람들은 들숨 위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흉곽이 들려있는 걸 아래로 내리려면 끄집어 내리려면 날숨을 길게 해줘야 되는데 이 내발기기 자세가 날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복근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들려있는 흉곽을 떨어뜨려서 호흡을 회복시키게 되고 또한 이 사각근 흉쇄유돌근 같은 호흡 보조근들의 긴장 또한 풀어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각선 연쇄 운동인데요. 내발 기는 것이 손과 발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걷는 거, 달리는 거 다 마찬가지 이렇게 반대로 하게 되잖아요. 이 대각선 방향의 움직임을 통해서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리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막상 기어보라고 말씀드리면 이 따박따박이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 손발이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같이. 손과 발이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손만 나간다든지 발만 나간다든지 리듬을 못 맞추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각선 움직임을 통해서 몸에 있는 운동 능력도 좋아지지만 뇌를 깨운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온몸 조화 운동인데요. 이런 기계와 같은 이런 신경계의 운동 조절 능력을 높이는 것을 코디네이션, 조화 또는 조정 훈련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무의식적 과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내발기기는 손과 무릎, 발가락 끝까지 지지면을 형성해서 우리 체가 몸통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중력 자세 중 하나이죠. 이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 자체가 단순한 근력 운동을 넘어서 자율신경계 안정과 감각 운동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감각 운동 통합은 다음에 아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의 특징이 힘은 없는데 몸에 쓸데없는 힘을 잔뜩 주고 있는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 내발기기에서 체중을 지지하는 근육들이 활성화되면 불필요한 근육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서 전신의 과긴장이 해소되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 되죠. 그래서 내발기기를 통해서 과긴장이 해소되고 우리 코어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복압은 높아지고 호흡은 깊어져서 이것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되죠. 사실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기는 동작, 기는 움직임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목만 다치지 않고 손에 불편함만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도구나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 간편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도 되겠죠. 그 다음 뇌졸중, 중풍이나 파킨슨병, 손의 경색 등으로 균형 능력이 떨어진 환자분들에게 그 균형 감각을 회복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서 하지 않고 무릎으로 하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허리 아프거나 어깨 아프거나 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 보실까요?
제대로 운동 효과를 내려면 자세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다 길 수 있다고 해서 대충 긴다고 운동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따박따박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내발 기기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는 등척성 운동에 가깝습니다. 운동은 두 가지 등척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이 있는데요. 긴장을 똑같이 하는 이런 움직임을 등장성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힘을 쓰긴 쓰지만 벽을 미는 것과 같은 운동을 등척성, 근육의 길이가 똑같다 그래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내발 기기는 등척성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체의 균형을 강화하고 안정시킨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과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시선은 약간 앞쪽으로 두시고 허리는 굽히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젖히고 발끝은 세워도 되고 발등을 펴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발끝을 찍어서 세우는 것이 좋겠고요. 손끝은 약간 바깥쪽으로 돌리고 손가락 끝에 힘을 줘서 손목에만 체중을 실지 않도록 하는 게 손목 부상을 예방하는 데 좋겠습니다. 천천히 따박따박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임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자세를 안정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반대쪽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엉금엉금 기어봅니다. 멀리 손과 발을 떼지 마시고 조금씩 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사뿐사뿐 기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때 이 매트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매트가 좁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이게 좀 운동이 좀 이렇게 욕심껏 안 될 때 무릎에 보호대를 하시고 기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연세 드신 분들 특히나 무릎이 안 좋아서 이런 딱딱한 바닥에서 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스펀지 앞에 툭툭한 무릎 보호대 다이소 가서 하나 사셔서 하시고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면 운동량이 많아지겠죠. 무릎 아픈 건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발 기기가 익숙해지시고 내발 기는 거 이거 이제 아무리 기어봤자 운동도 안 된다 하실 때 운동량을 높이고 싶으시면 내발 걷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내발 걷기는 코어를 기르는 코어 운동의 제일 끝판이에요. 굉장히 힘든 운동입니다. 무릎을 바닥과 수평이 되게 이 정강이를 바닥과 수평이 되게 들어 올리고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듯이 한 발씩 차근차근 걸으시면 됩니다. 코어 운동 중에 이런 운동이 있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10초 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이 동작 자체를 그러니까 자세 자체를 만들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온몸 코어 근력을 높이고 운동 수행 능력을 매우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멋진 운동이 되겠습니다. 집안 실내든 실외 산에서든 어디든지 도전해 보시길 빕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손목을 확실하게 풀고 시작해야 합니다. 손목 푸는 거는 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손목이 불편하면 이 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손목을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요. 정확한 자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코어 안정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는 바르게, 호흡은 고르게, 움직임은 편안하게, 코어를 강화하면 우리 몸에 있는 무의식적인 긴장은 풀어지고 기세가 좋아져서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만성 난치성 질환들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내발 기기는 진화론적 코어 훈련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을 만드는 매우 멋진 운동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면 내발기기 운동은 가장 원시적인 움직임으로 근본적인 회복을 시작하게 만들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은 다시 조화로운 리듬을 찾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마님은이었습니다.